안녕하세요, 여러분. 지난 한 주간 편안하셨어요? 한류 문명연구소 작가 박장순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조리 벤틀리의 역사서술 동력 세 가지 가운데 두 가지, 매스 마이그레이션, 집단 이주, 엠파이어 빌딩, 세력 확장에 관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세 번째, 롱 디스턴스 트레이드, 원거리 교역에 관해 이야기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원거리 교역, long distance trade. 이것이 어떻게 역사 서술 동력이 될 수 있을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네, 사례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콜럼버스는 1492년 산타 마리아호, 핀타호, 니냐호 등 세 척의 선단을 이끌고 새로운 무역 항로 개척을 위해 스페인 남서부 안달루시아 지방의 팔로스 데 라 프론테라 항을 출발합니다. 아프리카 북서쪽의 카나리아 제도를 거쳐 대서양을 서쪽으로 횡단합니다. 그리고 같은 해 10월 바하마 군도를 발견하고 쿠바와 아이티 섬을 발견합니다. 그런데 콜럼버스는 죽을 때까지도 아쉽지만 이곳이 인도의 서쪽 지역이라고 믿었습니다. 신대륙인 줄 몰랐던 것이죠. 그렇다고 콜럼버스의 신대륙 발견의 의미가 퇴색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의 신대륙 발견은 세계사에서 중세와 근대를 가르는 크리티컬 포인트가 됩니다. 다시 말해 콜럼버스의 신대륙 발견은 Age of Exploration, 대항해시대 문을 여는 기폭제가 됩니다. 대서양이 단절의 바다에서 원거리 교역의 통로가 됩니다. 바다 항로가 정교화되고 사람, 물자, 문화가 대규모로 이동하기 시작합니다. 이는 근대 자본주의와 세계무역 체제의 성장으로 이어집니다. 이때 등장한 용어가 콜롬비안 익스체인지, 콜럼버스의 교환입니다. 아메리카에서 유럽으로는 감자, 옥수수, 토마토, 고추 등이 전해지고 유럽에서 아메리카로는 말, 소, 밀, 총기 등이 전달됩니다. 이처럼 콜럼버스의 신대륙 발견은 유럽, 아프리카, 아메리카를 잇는 세계 네트워크화의 시작입니다. 그의 발견은 원거리 교역을 통해 진정한 의미에서의 세계사 시대를 열게 합니다. 우리 역사 속에서도 역사 서술 동력으로서의 원거리 교역, long distance trade 사례를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통일 신라 천년의 역사입니다. 신라는 해상무역, 즉 원거리 교역이 매우 발달한 나라였습니다. 그 근거 중에 하나로 처용이 제시되곤 합니다. 처형소라는 이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신라 49대 헌강왕이 울산 지방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갑자기 안개가 자욱하게 낀다. 천문을 담당하던 일관이 동해 용왕의 변고라고 하려니 절을 짓도록 명한다. 그러자 안개가 걷히고 동해 용이 7 아들을 데리고 나타나 춤을 추고 연주를 한다. 그중 한 아들이 왕을 따라 서라벌로 와서 왕정을 보좌한다. 왕이 미녀를 아내로 삼게 하고 급간 벼슬을 주어 머물게 한다. 그런데 역신이 처용의 아내를 범하는 일이 벌어진다. 그 장면을 목격한 처용은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며 물러난다. 그러자 역신은 처용 앞에 무릎을 꿇고 이후로 처용의 모습을 그린 문에는 들어가지 않겠다고 맹세한다. 이에 사람들이 처용의 모습을 그려 문에 붙여 재앙을 물리치고 경사를 끌어들이고자 한다. 이 같은 처용 설화에 대한 해석과 처용 달의 모습을 보고 학자들은 처용이 서역인이다 라는 주장을 합니다. 처용은 우리 민족의 얼굴과 많이 다르다. 까만 얼굴, 푹 들어간 큰 눈, 높은 코는 신라 사람이라기보다 서역인과 닮았다. 처용이 서역인이라는 또 다른 논거도 있습니다. 경주시 외동읍에 있는 신라 38대 원성왕의 무덤 괴릉에는 무덤을 지키는 신하들의 석상이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 곱슬머리와 수염, 큰 코와 부리부리한 눈을 가진 서역인의 상도 있습니다. 이는 통일 신라가 매우 개방적인 나라였다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근거가 됩니다. 다시 말해 괴릉에 있는 서역인의 상은 설화 속 처용이 급간의 벼슬을 제수받았던 것처럼 서역인들이 신라와 원거리 교역을 하면서 거주도 하고 신라 조정 일에 참여도 할 수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신라의 해상무역, 즉 원거리 교역이 활발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또 다른 근거도 있습니다. 경주의 천마총이나 황남 대총에서 발굴된 유리잔과 신라유적 계림 14호분에서 발굴된 황금보검 등이 그것입니다. 이들은 서역의 제작 기법과 형태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다른 여러 나라의 고문서 기록을 보면 신라는 금이 넘쳐나는 황금의 나라다, 자유롭고 개방적인 성격을 가진 매력적인 나라다 등으로 신라를 기술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기록 또한 신라가 원거리 교육이 활발했던 나라라는 것을 추정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처럼 신라는 해상무역, 즉 원거리 교역을 통해서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긴 1000년의 역사를 써내려갑니다. 제리 벤틀리의 역사서술 동력 3가지, Mass Migration, Empire Building, Long Distance Trade에 관한 원론적인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제리 벤틀리의 역사학에서 본 한류 Long Distance Trade, 초기 한류 마케팅 소사가 방송됩니다. 4주간에 걸쳐 초기 한류 마케팅 현장에 감춰진 비화들을 소개합니다. 한류 문명연구소에서만 들을 수 있는 귀한 이야기입니다.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